자, 오늘 이 시간은 한반도의 지질 마지막 4단원 한반도의 변성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단원 조각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들 81페이지 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변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 광역 변성작용과 접촉 변성작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쌍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를 통해서 광역 변성작용을 설명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화성활동을 통한 주변 퇴적암의 관계를 통해서 접촉 변성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파남은 예로부터 주택이나 각종 장식용 상품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파남은 그럼 도대체 어떠한 과정에서 생성되었는지 살펴보면 자, 전파남은 쉐이 광역 변성 작용에 의해서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광물 내 변성 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변성압이다. 즉,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러한 주택 또는 어떤 장식품에 사용하는 다양한 돌들이 변성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그러한 암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성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암석이 생성 당시와는 다른 온도나 압력에 놓이게 되면 고체 상태의 광물의 조성이나 조직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변성작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석이 생성 당시와는 다른 온도, 압력에 놓이게 되면 고체 상태에서 광물의 조성이나 조직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변성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학생들이 어렸을 때와 커갈 때 목소리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변성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 변성기, 성질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변성작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운동과 같이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암석이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성작용인데 이러한 변성작용을 광역 변성작용,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변성작용이에요 라는 겁니다.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성 정도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8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림 3-19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변성 정도가 클수록 광물 결정의 크기가 커지고 염리가 뚜렷하게 발달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성작용은 뭐냐면 주로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성작용으로서 마그마가 관입하는 주변에 비교적 좁은 영역, 아까 광역은 넓은 영역이었고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성작용이 있는데 이러한 변성작용을 접촉 변성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그마의 접촉부에서 멀어질수록 변성 정도가 감소하고요. 일반적으로 광물의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지면서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조직을 홈페스 조직, 입상 변절질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변성작용이 있느냐 살펴보면 경기 육계와 영남 육계는 대부분의 썬캄브리아 시대의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편암, 규암기인데 이런 걸 우리가 광역 변성암, 광역 변성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암석을 광역 변성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반면에 이게 경상북도에는 중생대 대고조산 운동으로 해서 화석 관입한 화산암 주변이 변질되는 그러한 변성작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변성작용을 이러한 암석을 접촉 변성암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광역 변성작용에 의해서 생긴 암석을 광역 변성암, 그 다음에 접촉 변성암에서 생긴 것을 우리가 접촉 변성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교과서에 가보면 그림 요겁니다. 그림 3-4를 살펴보시면 변성암의 종류와 조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접촉 변성 작용과 광역 변성 작용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원래의 암석 3,
석회암, 쉐일. 광역변성작용은 쉐일, 현무암, 화강암 이렇게 나눕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자세히 잘 나오니까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접촉변성작용을 받은 거 사암은 규암으로 변하고요. 석회암은 대리암, 쉐일은 홈펠스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변성작용의 쉐일은 변역, 압력의 정도에 따라, 변성 정도에 따라서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전파암에서 편마암 쪽으로 갈수록 압력을 더 많이 받은 그러한 변성암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쉐일이 접촉 변성작용을 받으면 홈펠스가, 광역 변성작용을 받으면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으로 변한다는 거 여러분 교과서 82페이지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접촉 변성작용을 받은 것은 줄무늬가 없어요. 염리가 없지만 광역 변성작용을 받은 녀석들은 대부분 염리가 발달되는데 이 염리를 뭐라고 하냐면 편리 또는 편마구조, 편리 또는 편마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문제 풀어보죠. 자, 변성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광역 변성작용은 압력, 접촉 변성작용은 열, 그래서 열과 압력이 되겠고요. 변성암에서 나타난 염리를 통해서 압력이 작용한 방향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자. 그렇죠? 광물이 높은 압력을 받게 되면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배열돼서 염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광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압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이 광물들이 어떻게 배열될까요? 광물들이 이쪽으로 압력을 받은 쪽에 수직으로 이렇게 배열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 구조를 우리가 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배열된다. 압력의 수직인 배열로 염리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문제풀이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풀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2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지층면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층의 주양과 경사를 표시해보자. 여기 주위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진북에 45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 경사하면은 경사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0도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지향은 지층면과 수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투선이기 때문에 경사는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방향과 각도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주향은 N 45도 이스트, 경사는 30도 SE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다음은 조선 누춘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조선 누춘군입니다. 고세대 전기에 세력되었다. 2번, 대부분 육성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3번, 석회암층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4번, 삼엽층, 필석 등의 화석이 산출된다. 5번, 주로 평남분지와 옥천 습곡대 북동부에 세력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어요. 2번. 대부분 육성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조선 누춘군은 해성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4번. 다음 중 우리나라 지질에 대한 설명서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 중생대, 태평양지는 모두 육성층이다. 아니죠. 중생대의
퇴적된 거는 대동루충군인데 대동루충군은 하부는 해성층, 그 다음에 상부는 육성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중생대에는 변성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것은 뭘까요? 예. 정답은 이제 5번이죠. 한반도는 두 개의 지계가 합쳐지면서 대규모의 퇴적작용이 일어났다? 아니죠.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충돌하면서 합쳐지면서 습곡작용과 화산활동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고요. 퇴적작용이 아니라 화산작용과 습곡작용이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그림은 쉐일이 서로 다른 종류, 우리 방금 배운 거죠. 서로 다른 종류의 변성작용을 받아서 생긴 것이다. 이 대한 질문은 뭐냐? 지금 가는 줄무늬가 안 나타나고요. 나는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는 접촉, 나는 광역 변성작용을 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 변성작용 받은 거, 그래서 가는 홈펠스, 나는 편마압이다. 네,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가는 이 홈펠스 조직은 주로 열에 의해서 형성된 변성작용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성 당시 줄무늬는 날아간 방향으로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죠? 압력은 수직 방향으로 되었다. 수직 방향으로 광물이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배열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털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맞는 선지는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7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 클리노미터로 지층의 주양과 경사를 측정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주양이고요. 얘는 경사입니다. 주양은 바깥쪽 눈금을 읽어주는 거고 경사는 안쪽 눈금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주양과 경사를 그대로 읽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N50 이스트. 그 다음에 경사는 주양 방향의 수직이고 경사추가 가르는 느낌이 30이기 때문에 경사는 두 개가 나옵니다. 30 SE, 30 NW 중에서 오른선지 골라보니까 3번이 되겠죠. 주양은 N52로 정확하게 나오는데 경사는 사실은 직접 가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수직인 방향이 두 방향, SE 방향, 그 다음에 NW 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노미터의 바깥쪽은 주양, 그 다음에 안쪽 눈금은 경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 조사한 지질주상도이다. 8번 주양과 경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냐? 자, 쉐일층은 어떻습니까? 쉐일층은 지금 녹색인데요. 녹색인데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S 방향으로 주양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지층들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N과 S 방향이고요. EW 방향으로 주양이 생기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양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EW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쉐일층은 NS 방향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석회암은 여간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석회암을 보면 수평층입니다. 수평층이라는 얘기는 부정압이라는 얘기죠. 부정압이라는 얘기는 뒤 밑에 있는 층보다 먼저 쌓인 거예요? 나중에 쌓인 거예요? 나중에 쌓인 거죠. 부정압은 제일 나중에 가장 늦게 형성된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늦게. 자, 이 지역에서는 습곡 구조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경사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경사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습곡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디귿만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해서 이게 쭉 되어 있는데 선임한 애가 맞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이 지역의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쉐일층은 어떤 겁니까? 쉐일층은 녹색이 바로 쉐일층입니다. 근데 쉐일층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쭉 가 있고 등고선과 등고선, 지층 경계선과 지층 선계 쭉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75도로 되어 있습니다. 75도. 그러면 75도면 이렇게 수지를 그으면 요건 몇 도예요? 15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5도로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동, 서, 남, 북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N에서 이쪽으로 요 각이 주양이죠. 그래서 여기가 15도이기 때문에 N 15도 W가 되겠습니다. 주양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네요. 이 지역의 부정함, 이건 부정함이고요. 단층입니다. 단층. 여감층의 경사 방향은 북동측이다. 자, 여감층의 경사 방향은 어떻습니까? 높은 등고선에서 지층격에서 높은 등고선에서 낮은 등고선 쪽으로 가야 됩니다. 높은 등고선, 낮은 등고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예,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경사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되겠죠. 어느 쪽 방향? SW 방향. SW 방향. 남서 방향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 기억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지질 현생 규제 동안의 지질 계통이다. 이거 지질 계통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겠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선카무라 시대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부터 이렇게 쭉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A는 뭐겠어요? A는 조선 누충군이죠. 여기 고생대 초기에 A는 조선 누충군, B는 고생대 초에서부터 중생대 초, 고생대 말에서부터 중생대 초니까 평안 누충군. 그다음 C는 중생대 때 만들었으니까 경상 누충군. 그래서 A는 조선, 얘는 평안, 얘는 경상 누충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조선 누충군이 생성 당시의 목적지 양치신군이 번성하였다. 양치신군은 고생대 때 번성한 거죠. 근데 언제? 네, 고생대 중후기 때 발표됐죠. 고생 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B에는 석탄계에 세력됐으니까 석탄층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선지고요. C에는 경상 누충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룡 발자국이 화석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니은과 디귿이 옳은 선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1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주황색, B는 녹색, C는 붉은색인데요. C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A는 주로 어디쯤에 있어요? 제주도 지역과 이쪽. 그러니까 여기는 A는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A는 화산암이죠. 심성암이 아니라 화성암이고, B는 불국사황암, C는 대보화강암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4번 A는 심성암, B와 C는 화산암이 아니라 A가 화산암, B와 C는 화성암이니까 심성암이 되겠습니다. 중생대 때 형성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틀린 선지는 4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은 철수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답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산출화석은 삼엽준 두 종류 완종류, 퇴적구조는 연흥과 건열, 구성암석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어디예요? 이거는 바로 강원도 지역을 형성합니다. 강원도에는 조선 누충군과 대동 누충군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삼엽중 두조는, 그러니까 삼엽중 고생대 초창기, 고생대 때 화석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선 누충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억 대동 누충군에 속한다. 이건 틀렸고요. 얕은 바다에서 퇴역되었다. 예, 연과 건어를 봐서 얕은 바다에서 퇴역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예, 건열을 잇는 것으로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색의 전기에 들 땐 조선 누충군이다. 조선 누충군을 답사하고 난 그러한 보고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중생대 백악기 전에 생성된 암석은 습곡과 단층작용에서 변형되어 있는데 백악기 이후에 생성된 암석은 거의 수평에 가깝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그 까닭은 바로 이렇습니다. 정답은 중세대 백악기 전은 이제 어떤 환경이었죠? 예, 대보 조산운동의 영향으로 변형되었지만 백악기 이후에는 대보 조산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수평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생대 때 커다란 조산운동이 몇 번 있었는데 가장 큰 운동이 바로 대보 조산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그림은 강원도에서 산출되는 암석과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가 만들어진 시기와 이 시기의 강원도 환경이 어땠는지 사용해보자. 예, 암석과 화석이니까 가에 해당하는 암석은 뭐겠어요? 가상대 석탄이죠. 석탄층이죠. 석탄. 나는 삼엽층이고요. 석탄층이 형성된 시기는 고생대 후기, 삼엽층은 고생대 전 기간에 바다에 가서 살았던 생물이기 때문에 고생대 강원도는 덥고 습한 지역에 있었고 윤기 또는 침강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15번. 자, 그림은 지하의 온도에 따른 온도와 압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변성함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 A,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A는 지금 어떻습니까? 얕은 온도에서 온도만 높은 거고요. B는 온도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즉 압력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A는 어디예요? A는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았다. B는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도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접촉 변성 작용은 열에 의해서, 광역 변성 작용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A 환경에서는 광역 변성이 일어났다. 예,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쉐일은 B의 환경에서 홈패스가 일어난다. 홈패스는 접촉 변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티귿 편함이나 편마함은 A에서 잘 생겨요? B에서 잘 생겨요? 예, 광역 변성 작용이 일어나는 B에서 잘 생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정답은 디귿만 옳은 선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을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변성작용과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 한반도의 지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다라는 거죠. 지질 조사하는 방법들, 그리고 지질도를 통해서 지질 단면도와 지질 주단도를 통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들, 그리고 주양과 경사 매우 중요한 개념, 어떻게 측정하는지 클로미터를 이용해서 주양과 경사를 읽을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성작용까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고 기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번 해수 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